네,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정말로 참 웃기죠. 뭐,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에서도 우리가 뭐 10년간 지켜봤지만, 아무튼, 꺼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꺼리가. 비트코인도 좋다, 나쁘다, 뭐, 그 정치인들이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뭐, 저기, 전과가 있건, 뭐, 사기를 쳤건, 뭐, 바람을 폈건, 술을 먹었건,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기만 하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찍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보고 찍으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는 자기 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 부고 빼놓고 신문에 나는 거는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이게 꺼리가 생겨야지 되거든요. 파이코인은 정말로 모범생답게 이제 지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 언론 플레이도 안 하고 뭐 좀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락업 해제 물량도 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로 뭐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은 수급이 확실히 공급은 계속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락업이 이제 보통 3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락업 턴오버 되는 물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생태계는 만들어 가지만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요처는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확실히 생길 때까지 파이오니어들은 지금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올해 이제 가능성이 참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정말 거리가 생긴 게 이거죠. 아이원 플러스라는 한국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암호가 풀리긴다. 그럼 한 20%에서 30%에서 50%까지 비트코인 암호 풀린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원 플러스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쳐버린 거예요. 2014년도부터 올라가지도 못하고 빌빌 매든 아이원 플러스가 상한가를 탁 쳤죠. 왜 쳤죠? 거리가 됐으니까. 응? 비트코인 암호가 풀려? 이더리움도 풀리고 암호화폐 다 풀려? 아이온 플러스. 근데 아이온 플러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정말로 참 시장은 거리가 돼야 되는데 아이온 플러스 보세요.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이렇게 오르락 내리다가 이렇게 이제 별 볼 일 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1,300원인데요. 1,300원으로 이렇게 최근 뭐 몇 년 놓고 보면 내렸는데 물론 지금도 내려 있어요. 뭐 한때는 8,000원 넘어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1310원 똑같은 가격이지만 하루를 놓고 볼 때는 상한가를 쳐버렸거든요. 하루에 한 300원이 올랐죠. 1000원까지 빠져 있다가 확 올라버린 거죠. 왜 올랐죠? 거리가 됐으니까. 오, 아이온 플러스 지금 비트코인하고 막 이런 거 암호 풀린다고 걱정하는데 아이온 플러스가 하고 있어. 근데 아이온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보안으로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거든요. 근데 아이온 플러스에서 하는 거 저도 이제 보니까 여기가 아이온 플러스는 이미지 센서 패키징이다.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이제 KYC 하면서 얼굴 뭐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뭐 좀 웃어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패키징 기술인데 양자 암호 관련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양자 난수 생성기인데 이 난수 생성기를 한번 공급한 적이 있는데 뭐 난수 생성기는 왜 이렇게 그 이제 난수표 있잖아요. 저 암호. 그 엑셀에서도 난수 만드는 게 있어요. 암호를 난수로 만들죠. 근데 이 난수 생성기가 이제 컴퓨터나 우리 빠찡코 같은 거에도 이제 난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난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확률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잘못 만들면 뭐 빠찡코 회사 망하죠. 근데 이 난수가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참 묘한 게요. 이제 파이코인이 이제 항상 인간 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 똑같은 난수 생성기를
전 세계에 30개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매일매일 난수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난수가 다 다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30개 대학 다르게 나오는데 어느 때는 30개 대학 중에 10개가 막 똑같은 난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동등하게 한 30개가 똑같은 난수가 나오는 거예요. 30개가 똑같은 난수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9.11 테러 했을 때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공포를 느꼈을 때 기계도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뭐 어디가 뭐 쓰나미가 났다, 뭐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가령 뭐 우리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볼리비아하고 뭐 어디야 콜롬비아하고 예를 들어 전쟁 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 그 두 나라에 가 있는 난수 생성기는 같은 난수를 낸다라는 거죠. 중동에서 뭐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국가들과 그 국가와 관련된 어떤 이게 난수가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참 기계의 마음도 움직이는 건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난수 생성기에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컴퓨터나 엑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양자를 활용해서 양자 난수 생성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난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쭉 내리던 게 팍 올라간 꺼리라는 거죠. 만약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가 이제 벌써 다보스 포럼 이전에 그 체인 코드 랩에서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조그만 데서 얘기하니까 꺼리가 안 됐죠. 그런데 미국의 펀드 회사 회장이 다보스에서 얘기하니까 꺼리가 된 거죠. 꺼리가 되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파이코인도 아직은 꺼리가 안 생겨서 이렇지만 꺼리가 생기면은 확확 올라가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수급이 참 그래서 꺼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수급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꺼리가 생겨야 되는데 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삽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이런 거를 코어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확 올라가는 거고 안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겠죠. 뭐 이제 오픈 메인넷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꺼리가 생길 것 같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아이언 플러스에서 한국 증시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의 이제 클래리티법 그 상품하고 증권하고 이게 가름마가 안 타지고 연기가 되니까 이 빡빡이 이 친구가 코인베이스 사장 CEO예요. 그래서 백악관 앞 미국 의사당 앞에서 혼자 1인 시위하고 이 친구는 이제 암호화폐가 상품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상품 쪽으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설사 보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데 이게 증권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거래처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마 필사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블룸버그 라이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거를 제가 썸네일로 할까 했어요. 이게 정말 잔매의 장사 없네. 공급 물량이 계속 떨어지니까 참 잔매의 장사 없다. 지금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에이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지금 거리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거로 제가 이제 썸네일을 바꾼 거고요. 거리 분명히 준비하고 있겠죠. 뭐 그 팀도 그렇게 이제 혁신적인 발표하는 거는 막 언론 플레이나 이런 추잡한 짓은 안 하지만 중요한 데에 나가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지금 KYC 통과된 사람이 뭐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아마 어디 팟캐스트 나가서 막 썰을 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리를 아직 안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거리만 내놓으면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다들 거리를 만든다고 리플 사장은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 500대 포춘 기업 중에 절반이 저 암호화폐를 살 거다. 예, 사겠죠. 그러면서 리플을 살 거다. 근데 리플을 사게 될지 파이코인 사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문제 같은 거로 봐서는 파이코인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호는 리플이 낮죠. 호는 리플이 나 있지만 파이코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 안정성 같은 게 투명성, 접근성, 그다음에 전 세계의 그 필요성,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거 볼 때는 파이코인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언론은 지금 이제 저 파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뭐 가격을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10월 달에 저점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적인 큰 뭐 그런 거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에 다 떨어져 갖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세 개가 다 이런데 요 분이 올린 거 요거 보고서 제가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나온 앱 스튜디오를 나왔지만 지금 파이 기반 결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파이의 추세는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대학 교수들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기초 다지기, 펀더멘탈 튼튼하게 하고 있는 거 그런 단계죠. 그래서 차라리 요렇 뭐 답답하더라도 요 분이 더 맞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썼고요. 지금 가격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쭉 내려왔었던 이 가격 참 20센트에서 용하게 잘 지키네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들끼리 파일을 사랑하는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외부에서는 토큰노믹스를 코어팀이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지속적인 이렇게 물량이 나온다. 실질적인 수요는 안 생긴다. 물론 아직 메인넷을 하게 되면 뭐 늦어도 이제 올해 3월 달까지는 하겠죠. 하방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올해 파이데이 이전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파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기초 체력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파이의 이제 기초 체력을 봐야 되는데 오픈 마인드한 거나 CD 게임이나 뭐가 나와서 이게 거리가 되면은 되는데 안 그러면 뭐 금융기관하고 어떤 게 있든지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안 하겠죠. 지금은 안 하겠고 이제 오픈 메인넷을 실제로 한 다음에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기사들이 맞죠. 수급을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죠. 2019년부터 하다가 3년이면 2022년 거기서 또 3년 턴오버를 온체인 락업하면 2025년 이러니까 이게 락업 물량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는 거죠. 토큰노믹스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경제학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을 모른다라고 코어팀을 돌려 깐 거죠. 아마 중간에 여기서는 좀 뻑이 난 건 사실이죠.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한 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수요 증가 없이는 가격 회복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20센트, 18센트. 락업 해제 물량은 계속 있고 한 달에 뭐 계속 나오고 하루에 한 400 몇만 개, 460만 개 나오고 근데 유동성은 제한적이고 거래소 상장은 좀 늦어지고 이게 거래소 상장은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외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 물량은 계속 쏟아지는데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 파이 OS 메인넷 관련 커뮤니티 투표 이런 건 있지만 이게 수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꺼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신물 속에서의 파도 치는 거라죠. 우리끼리 지금 파도 치는 거라는 거죠. 지금 폐쇄형 메인넷이니까 이런 거는
언론에서 한 얘기지만 객관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수준 저점을 했고 지속적인 물량이 나왔고 수요성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은 뭐다? 지금 꺼리가 나와야 된다. 근데 꺼리는 아마 오픈 메인넷을 하면서 하지 않을까. 어떤 갑자기 오픈 마인드와 갑자기 미카와 이런 거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음, 지금 오픈 메인넷을 하고 아마 어디선가 시장에 거래가 돼야죠. 만약에 폐쇄형 메인넷에서 그냥 덱스 거래소 같은 데서만 있는데 이것처럼 아이원 플러스처럼 어떤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호가 안 나죠. 상한가 하루라도 확 치게 되면 언론에 확 나는 것처럼 이게 거리가 만들어지는데 덱스 거래소가 아니고 OKX 거래소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 수급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거리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되는 거지. 지금 무슨 락업 해제 물량이라든지 무슨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거리는 감정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이언 플러스라는 거죠. 자, 한번 뭐 지켜보셔야죠, 뭐. 네, 감사합니다.